이것도 좀 우리 최고위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조국혁신당이 어제 창당 2주년 맞아서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는데 민주당과 승리하는 연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열한 공격이 벌어지면 연대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열한 공격이 벌어지면 연대가 어렵다. 이 문구가 좀 이런 주장이 눈길을 끄는데 최고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저에 대해서 네. 공격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표시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경우든 조국혁신당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합당을 정청래 대표가 처음 최고위에서 얘기했을 때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칙 있는 합당해야 된다. 그리고 당원의 합당에 대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원대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절차와 그리고 방식,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희랑 공격인가요? 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했습니다. 1인 1표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탑단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당원 단계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적어도 예를 들면 최고위 지도부의 논의 과정, 적어도 의총에서 확인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당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원칙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저희랑 공격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 내부의 그러니까 뭐 소통 과정이나 뭐 절차적인 문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예.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예. 이런 것들 어떻게 저희랑 공격이냐 이렇게 아니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게 저희랑 공격인가요? 아마 조국혁신당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국 대표가 안양에 네. 특정 후보 의원을 보내겠다고.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사실 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혁신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국혁신당의 판단이고요. 네. 조국혁신당이 결정할 문제지. 그걸 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음 총선이 2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 연대 이것도 정청래 대표가 뭐 이걸 연대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조국혁신당도 이 연대에 대해서 좀 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논의할 건데 아니 그것도 말씀드리면 예. 이미 우리 민주당은요 현재 지금 83, 4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다 단수 공천 확정했고요. 경남지사 후보도 그리고 경남지사 후보도요. 그리고 예. 각 도당에서 지금 공천 관련된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네. 전국의 모든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위원, 시의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말대로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 통합 논의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했습니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선거 연대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연대인지 모르겠지만 정책 연대 정도는 모르겠지만 네. 예. 지금 조국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준석의 길을 가겠다고요. 그리고 네. 전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위원, 시의원 다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특정 한 사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북구 최고위원의 지역구 거기 이제 안양 그 지역에 신장식 의원 사무실이 있다라고 조국 대표가 언급을 한 이런 부분들. 제가 페북통해서 네. 분의 글 보니까 안양 만안국에 사무실도 없어요. 그리고 네. 이겁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은 좀 다릅니다. 비례대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전국구 의원이라고 옛날에 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지역구는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도 있고요. 지역구의 대표성도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는 마치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처럼
아무나 그냥 뽑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마치 예를 들면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에 살지도 않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주진우 의원 청문회 대응할 때 보면 지역구에 살지도 않아요. 연고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조국 대표한테 최소한 예를 들면 아니 그래도 한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강북구 지역구에 보내겠다면 조국 대표가 안양 만안구로 이사 오든지 네. 신장식 의원을 내겠다면 신장식 의원을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판단은 유권자와 국민들이 하는 거지. 네. 조국 대표가 예를 들면 부산 보내겠어, 안양 만안 보내겠어. 그러면 본인이 보내면 국민들이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조국 대표가 뭔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동일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자객공천 논란까지 해서 여의도에서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자객공천일 수도 있고 전략공천, 전략공천. 있죠. 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를 대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의 정서, 지역구민들과 일체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조국 대표가 안양 만안구에 자격 공천해. 네. 그리고 그 시민들한테 강북구 버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누구 택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따로 그러나요? 그러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네. 뽑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음. 다 비례대표를 하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예. 조국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적어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치인은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지역구를 갖고자 하면 지역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나름대로 존중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역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뜻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고 마치 여기 뭐 배치하듯이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바꿔내겠다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냐, 지역구 이런 공천할 주장이신 때, 것 같아요. 예. 지역구 공천할 때 지역에 대한 연구성들을 대체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최소한의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에 대한 연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좀 그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께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뜻대로 다 세상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있어야 된다라고 조국 대표께 그리고 조국 대표가 와도 누가 와도 좋지만 하여튼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지금 이 재보선에 아마 이제 지역구 출마 이거 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아직 뭐 어디 지역구에 간다 아니면 뭐 단체장 출마한다 거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초쯤에 얘기한다라고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의 뭐 군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뭐 평택 얘기 왜냐하면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에는 민주당이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조국혁신당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조국 대표 평택에 무슨 연고가 있나요? 군산에 무슨 연고가 있나요? 평택의 현안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죠? 군산의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의 논리가 있고요. 네. 저는 군산 시민들, 평택 시민들은 유권자들이잖아요. 유권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마지막 판단은 유권자와 국민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간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후보를 낸다. 후보를 그게 낸다. 이준석의 길이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준석 지금 이준석의 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출마했을 때 민주당 후보 화성에 있었죠. 민주당 후보 있었죠. 예. 국힘 후보가 있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있었죠. 네. 그러면 그 이준석이 조국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화성 이준석 후보 지역구에 네. 유권자들이 이준석을 택한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네. 그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최고위원의 말씀은 군산이나 평택에 민주당 후보가 나올 것이다. 저는 당연히 후보를 내야죠.
선거 연대를 통해서 이제 후보를 내지 않고 아니 그 정리한- 조국 대표가 스스로 네. 부정했잖아요. 나는 조국의 길을 이는 이준석의 길을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함께 뭐 이렇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의 길이 있고요. 강북구는 강북구의 길이 있고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대하는 거죠. 네. 그 길을 한쪽 인정 안 해. 한쪽 예를 들면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얘기 이 정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우리 지연님께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강독구 의원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